막 마지막에는 그 강화문에서 막 철종 전망을 막 넘어가면서 막 내가 진짜 혼자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 하다 막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결말을 다 하니까 너무 더 화난다 이러면서 막 다 찍어버렸는데 이 전태환이가 진짜 정의의 사도였느냐?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봐도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전태환이가 그렇게 박정희랑 싸웠잖아요. 결국에는 박정희가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고 이 그 대통령이 돼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전두환이 뭘 하냐면 그 다음 창에 보면 장태환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한국 증권 전상의 사장이 필요한데 너 할래? 근데 그가 법석 물어버려요.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 이 사람이 한국증권 전산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태신이에요. 그리고 이태신 이 사람이 전두환 정권 끝나고 노태우 끝나고 김영삼 끝나고 김대중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이 됩니다. 김대중 때 국회의원에서 떵떵거려서 할 거 다 했던 사람이 이태신인데 뭐래요? 정의의 사도래. 정의의 사도. 전두환 내가 절대로 전두환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전두환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전두환이 사장 자리를 임명하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이거 서울에 보면 만든 사람 감독도 그랬잖아요. 이 영화는 각색된 겁니다. 각색됐는데도 사람들은 보고 나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얼마나 각색됐는지 모르고 심지어 이것을 맡았던 정우성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아 내가 맡은 인물이 많이 각색된 인물이어서 내가 가장 연기하기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태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순신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역사를 공부하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전두환이요 삽시간에 쿠데타 세력들을 장악하지 않았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박정희가 죽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다음 장면 보면 급히 문서에서 미국 문서에서 최근에 나온 건데 2000년도에 때 나온 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 직후에 북한이 전쟁 준비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강력한 이 우파로서 완전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한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요것을 끝내기 위해서 김일성이 어떻게 해요? 요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마쳐버렸던 거예요. 요 전쟁 가운데 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미스를 한 게 있어요. 어떤 미스를 했냐? 요거가 문서 가운데 특별히 소련이 망하면서 그 문서를 많이 사왔잖아요. 그 문서 가운데 나왔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구소련 1226 문서를 보니까 10월 26일 문서를 보니까 김일성 12.12 사태와 전두환 등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원래 박정희가 딱 죽고 나서 김재규가 요일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누구죠? 최재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최재규는 여러분 아주 우유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카리스마 있게 이것을 딱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인물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북한이 우리나라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딱 끝내고 구소련에게 전쟁에 대해서 승인 허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계산을 못했는데 그게 바로 전두환이었던 거예요. 전두환이 갑자기 일어나서 군사적으로 이것을 딱 제압하기 시작하더니 혼란스러웠던 요 정권들을 완전히 싹 제압하고 카리스마 있게 이것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쟁을 못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두환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서울에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봄이 왔어요. 봄이. 그럼 우리가 요거를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고 지금 주체사장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절체위명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완전히 이해해버려서 어떻게 전두환이 이 대머리가 완전히 잘못하고 돈 다 뺏어가고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한 완전한 악마로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전두환이가 있을 때가 80년대죠. 80년부터 89년까지인가 88년까지죠. 이 전두환이가 임기를 2번 했는데 그때 아마 아실 거예요. 80년대가 여러분 가장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80년대가 살기 힘들었다고? 80년대 전두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은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80년대가 당연히 2023년보다 어려우니까 아 전두환 때 진짜 힘들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전두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북한이 침투할 수 없을 때로 딱 나라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하냐? 이 전두환이가 독재자인지 아닌지 그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전두환이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자기가 군인이었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 전두환이 여러분 누구를 존경했다고 했어요? 박정희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가 이승만이 세워놨던 모든 그 토대 안에서 경제를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한 것을 6기 11기 때부터 6사 11기 때부터 정확하게 봐왔고 그때부터 이 전두환이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 경제가 바로 살아야 국방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 이 박정희 시대 때 유능했던 경제인을 불러와서 아침마다 2시간씩 경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경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아침 2시간씩 가해를 받는데 그 가해했던 저 사람이 김재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때 아주 유능했던 경제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배워왔던 유능한 인사입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박정희가 계속 배우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먼저 뭘 하느냐? 이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세우는 겁니다. 경제수석으로 세울 때 김재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정책을 추진하시면 엄청난 저행하에 부딪힐 텐데 그래도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두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말하면서 완전히 정권을 위임해버렸어요. 여러분 독재자가 여러분 정권을 위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치 이 애고 왕처럼 총리였던 요셉에게 정권을 완전히 위임한 다음에 경제의 분야는 이 김재익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있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 재임 기간에
고속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연 10% 이상씩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그 여러분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박정희가 발전을 시킬 때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대를 깔아놨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하나가 돼서 나라를 계속 살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 박정희를 통해서 기업이 계속 살아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업을 세우기 시작하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냐?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어가 버려요. 인플레이션이 10% 넘어간다는 건 여러분 진짜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전두환이 되고 나서 똑같이 계속해서 10% 이상 고속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무엇까지 잡았느냐? 이 인플레이션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가 여러분 너무 살기 좋았던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은 잡혀버리지 이 기업이나 이런 성장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지. 이 자기가 원하던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김재규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얼마나 성장이 일어나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가 재임했던 80년도부터 88년까지 무려 127억 5만 7천 달러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것이 전두환 시절이에요. 여러분 무슨 독재자가 일어나는데 경제 성장이 일어납니까? 김일성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일어났을 때 이때 200만 명이 아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시대 때 똑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자유시장을 선택하면서 경제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김재규를 통해서 박정희가 아니라 전두환이 실현했던 건 뭐냐면 작은 정부 운동이에요. 작은 정부. 그래서 경제를 할 때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아무 토대가 안 돼 있으니까 정부가 기업을 막 이끌어갔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낮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익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큰 정부를 말하잖아요. 지금 우파들은 말하는 게 뭐예요? 작은 정부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작은 정부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기업에게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니까 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전두환의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경제 시스템만 일어나느냐? 여러분 과연 이들이 말하는 독재자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느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저게 뭐예요? 연자제를 폐지했어요. 여러분 전두환 전까지만 해도 연자제가 말로는 폐지되어 있었지만 진짜로 폐지되지 않고 그런 부조리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독재자가 연자제를 폐지합니까? 김일성이 보세요. 연자제 폐지 안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연자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저희 누구죠? 계속 박정희란다. 전두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 장면 보면 해외 여행을 완전 자유화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해외 여행은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말로는 귀족이 아니지만 귀족들만 다닐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아니라 저기 전두환 때부터 83년부터 50살, 40살, 30살 계속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라고요? 독재자가 무슨 자유를 줍니까? 독재자가 무슨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긴 좋은 나라를 주겠어요? 그 다음 장면이니까 전두환이 또 뭘 했냐면 고등학교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이 공산주의 체제랑 거의 비슷했어. 근데 뭘 했느냐? 교복과 머리를 자유화를 했어요. 여러분 두발 자유화 누가 먼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두환이 먼저 했어요. 전두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자유를 가장 먼저 선언했던 사람이 독재자입니까? 이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지 않고 완전히 가만. 이승만 보세요. 완전히 이승만 죽이고 그냥 독재자로 되어버렸잖아요. 암살자로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부정선거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요 완전히 한 인물을 바꿔버린 거야. 또 전두환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두환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있을 때 통행 금지 시대 때 살았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통행 금지. 여기 손 드시는 분 있잖아요. 통행 금지가 언제 풀렸어요, 여러분? 전두환 때 풀렸어요. 전두환 때. 무슨 독재자가 통행 금지를 여러분 오히려 더 빡세게 하고 더 그 규율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이거는 여러분 이 공약을 내고 공약을 성공했던 일을 했던 이 사람의 일을 조금만 보아도 이 사람이 추구했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구했던 방향은 경제 성장이었고 자유를 주는 거였고 그 자율성 가운데 기업에게 더 큰 부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만 했느냐? 경제가 점점 벌리기 시작하니까 전두환이 뭘 만들었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K리그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두환이 만들었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분 프로야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전두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좌파들이 이거를 가지고 3S 정책이라 해가지고 우민화 정책이다. 스포츠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성에 집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치의 이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우민화 정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쓰레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론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역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좌파의 선전선동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는 상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분노를 가져버려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이 모든 거 전두환이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때 여러분 또 뭐가 개최됐어요? 88년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올림픽이죠. 올림픽. 이 전두환이 완전히 스포츠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정책을 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전에 살기 힘드니까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제가 고속 성장하기 시작하고 살맛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문화를 미리 앞서 보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88년도에 얼마나 잘 살아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면 촌스러워 보이는 문의일지는 몰라더라도 아마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가 살만해서 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막 완전히 지금 전세 사기 일어났지. 나도 지금 전세 사기 다녀가지고 지금 여러분 막 이런 막 내가 요한계시록을 좀만 더 빨리 알았으면 내가
전세를 안 들어갔을 텐데 전세에 들어가서 이 집주인한테 돈을 안 주고 계속 뻗팅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얘기 왜지?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경제 호황이라고 진짜 그때가 경제 호황이었다니까요. 지금 경제가 이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점점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 요렇게 살기 좋았던 때랑 전두환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전두환이 언제 대통령이었는지 원래 알았으면 몰랐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기 좋았던 때랑 전두환이랑 매치하는 거 전두환은 그냥 나쁜 놈, 잘못했던 놈, 탄압했던 놈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서울의 봄에 신박 챌린지를 했던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말을 하니까 더 열받는데 무슨 결말을 하는데 무슨 결말을?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결말은 어떤 결말인데요? 완전 소설이었다니까요. 잘못 배웠다니까요. 잘못된 걸 가르쳤다니까요. 어디서? 학교에서.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말을 알아서 더 열받는다고 했는데 전두환이라는 결말이 안 나타났으면 어떤 결말이 나왔어요? 다음 장면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북한이 내려오는 결말이었다니까요. 북한이 내려오는 결말을 원했던 거예요. 누가 원했을까? 누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했을까? 설교를 들으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두환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전두환을 더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북한이에요. 북한. 왜? 북한은 통째로 대한민국 먹을 수 있었는데 웬독이 갑자기 그냥 내려 김정일이 딱 죽여버리니까 자기네가 이 리더가 사라진 틈을 타야 되는데 갑자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딱 장악해버리는 거야. 그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만큼 암살 시도를 당했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여기 전두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있어요. 전두환 무려 3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그 암살 시도를 다 북한이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북한은요 치를 떨 정도로 전두환을 싫어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주적이 싫어하면